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이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계속 횡보하는 이유를 이제 몇 가지 근거와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핵심은 23년과 24년의 차이입니다. 즉,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EPS의 변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주식수가 원래 최초의 합병 전에는 1억 4,700만 주에서 합병을 하고 나서 2억 1,700만 주로 늘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이 추가적으로 상장되면서 2억 1,800만 주가 시장에 유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 수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건데 이 4분기에 어닝이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1671과 1509 그다음에 212는 이미 시장에 공시된 확정적인 순이익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 문제이긴 합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6907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권사의 컨센서스 6,900억을 벌었다라는 내용인데 주식수를 원래는 1억 4,700만 주만 나누면 될 것을 2억 1,800만 주까지 나눠야 되면서 실적은 얼마나 늘었는지 합병되면서 실적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주식수가 분모에 들어가는 주식수가 거의 한 40%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최초에는 4,699원인데 3,168원으로 주당 순이익이 떨어진 것이 일단 시장에서 5만 원 수준에서 컨센을 예측하던 게 18만 원, 17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주당 순이익이 원래는 3,677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가가 23년 말에 26년 말에 16만 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생각했던 시장의 퍼는 44배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어닝이 4,699억으로 23년에 늘어나면서 퍼가 19만 원의 주가를 마감시켰기 때문에 퍼가 52배까지 늘어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원래 24만 원이 적정 주가였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일단 퍼가 이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22년 퍼로 적용했을 때 왜냐하면 퍼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44배를 적용하게 되면 원래 20만 원 수준의 주가가 나와야 일단 이론적으로는 현재 기준으로 적정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168원 현재의 주식수가 늘어난 주당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52배 퍼를 적용하게 되면 16만 4천 원 수준이 일단 적정 주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주가가 16만 원이고 그리고 원래 주당순이익 사실 이 매출 사이, 주당 순이익 사이가 딱 그 적정 레인지인 거죠. 요 사이에서 합병을 하고 나서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그래도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니까 합병이 되면서 원가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 사실은 지금 적정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24년에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예측한 것은 1조 1천억 원의 순이익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4,800원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일단은 24년에는 25만 원 수준이 맞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일단 재무제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인데요. 결국에는 테마와 수급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3단계는 일단 처음에는 실적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테마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셀트리온한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1월부터 샀던 순매수 추이를 보면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에요.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제약바이오 수급은 수급적으로는 삼바에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바에 가장 많이 샀던 상황이고 반대로 솔팅을 해보면 셀트리온은 순 매도가 상위에 있을 정도로 외국인들은 일단 셀트리온의 수급에는 현재로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급을 보면 제조업과 반도체 AI가 이끄는 수급이 현재로서 시장을 많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냉정한 상황이고 또 2차 전지는 빠질만 하면 잊을만 하면 다시 오르고 또 포기하면 다시 오르고 올랐다 싶으면 빠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수급을 계속해서 뭐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제조업이 밀리면 AI가 밀리면 또 차전지가 올라가고 이런 두 개의 수급이 크게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또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서 저 PBR 종목 찾기 열풍이 불면서 거의 모든 2월 달의 수급은 금융업과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런 것들, 통신업, SK텔레콤 지금 많이 올랐어요. 보험업, 삼성생명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저 PBR 종목들이 수급을 싹 쓸어가면서 마지막 3단계의 수급을
정상적으로 셀트리온이 가져오지 못하는 현재로서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진펜트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저도 사실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큽니다. 보통 이제 신약이 출시되면 많이 기대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화이자가 일단 램시마 SC를 기본적으로 판매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에도 판매를 하면서 특히나 이제 2월 29일부터는 판매 확정이고, 미국에서도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약가도 약값도 한 4, 5배 이상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치가 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봐도 실제로 이제 집에서도 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편리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셀트리온의 몇 가지 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시장 자체는 매우 큰 시장의 바이오 시밀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텔라라입니다. 시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는 전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스텔라라, 우스테키누밥의 성문명으로 이렇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인데, 처음 매출은 이랬습니다. 처음 매출은 약값, 이게 도매 가격인데 사실 완전히 그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긴 힘들지만, 이 도매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서 이만큼 그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얀센이, 스텔라라 얀센이. 근데 주가는 사실 얀센이 그 존슨앤존슨의 100% 자회사다 보니까 잘 팔리면은 여기 주가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근데 사실상 크게 뭐 주가에 흔들리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대박이 나더라도 사실 주가는 뭐 크게 요동치기는 힘들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 오스테키누마비 관절염 치료제, 특히나 경구용으로 대박 날 것 같다라는 이 오스테키누마베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는 스텔라라 이 블록버스터 약인 경우에도 최초에 한 5년 정도는 시장의 판매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매 가격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웠죠. 그러다가 입소문이 나고 만 처방전 뭐 100만 단위가 늘어날 때 이만큼 걸렸던 게 조금밖에 안 걸리고 점점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아무리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최초에 판매되고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 임상 이후에 실제로 이제 현재 시점에서 투약을 했을 경우에 어떤 그 뭐 사고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판매됐을 때도 문제가 없었는지를 이제 입소문이 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가가 즉각적으로 반영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니피를 하고 이 먹는 제조 기술 계속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늘려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을 쭉 깔아놓으면 집 6개까지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시차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그렇지만 한두 개가 올라오는 시점에서는 다 같이 이 어느 정도의 높은 레벨을 형성할 때 이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가장 큰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이걸 못 버티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상황을 이제 이익으로 그 치환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정말 좋아요. 이게 1월 29일 날 나왔던 이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의 공시 내용인데, 관절염 치료제인데 이제 단백질 치료제로서 뭐 암세포 치료에 효과적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밝히면서 악템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품목을 허가 신청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47번 프로젝트고요. 전체 시장도 5조로 작지 않습니다. 악템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기대를 올해 한 8월, 9월 정도로 시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내용인 거죠. 시장이 5조도 엄청나게 큽니다. HBM 반도체 시장이 전체 5조였으니까 23년에 5조 시장 되게 큰데, 핵심은 이건 거죠. 시장 점유율을 1%만 뺏어왔을 때는 이제 150억의 이익밖에 안 되지만 5%, 10% 램시마 SC처럼 시장을 50% 이상 가져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천문학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시장을 10%만, 약템나 파이프라인 하나만 10%만 뺏어오더라도 주가가 34,000원이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50%를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 미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5배, 15만 원의 주가에 플러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기다리다 보면은 잘 팔릴 거고, 왜냐하면 내용들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잘 될 건데
차근차근 파이프라인이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옛날처럼 뭐 회계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판매 계약을 했던 거를, 혹은 뭐 판매를 했던 거를 셀트리온 매출에 즉각 올려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감사에 지적당하거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없을 거고, 같은 회사다 보니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임상이 잘 나왔고 6월 달에 임상 공개를 했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FDA 신청 계획을 할 거다. 잘 나와서 이상까지. 그다음 3상까지 공개를 했죠. 52주간의 임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고 잘 오리지널 약과 유효성에 있어서 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FDA 승인 신청을 했고, 이 FDA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어떤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약을 판매하기까지의 어떤 이제 그 기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FDA 승인을 신청하고 1, 2, 3상을 토대로 신약 같은 경우에는 NDA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바로 PMA로 넘어가서 실제로 처방받고 이제 판매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FDA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 거절 보완의 상태로 어떤 이제 피드백이 올 거고, 보통은 옛날 같으면 2, 3년씩 걸렸지만 최근에는 보통 2개월에서 10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존 치료법이 있더라도 효과가 좋거나 부작용이 감소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게 되면 기간이 확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PMA까지는 6개월, 그리고 여기 FDA 승인까지 뭐 빠르면 2, 3개월 해서 올해 말 정도까지 또 이 파이프라인 하나가 추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판매되고 실제로 매출이 늘어날 때까지의 기대감도 물론 크겠지만 매출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비교를 좀 드리면, 애플이 XR 이제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시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제 사실은 머리에 쓰고 이거 안경 형태로 뭐 머리 웨어러블 온 디바이스 형태로 착용하면서 여기서 컴퓨터도 하고 뭐 비디오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AI 시장에 어떤 혁신적인 그런 바람을 불어일으키는 건데, 주가가 지금 12월 애플이 시총 1위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1, 2위를 뺏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이 비전 프로 사실은 객관적으로 봐도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한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크게 요동치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팔리냐, 이제 1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와서 기존에 예측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팔릴 것이다 했는데 진짜로 많이 팔렸는지, 진짜로 덜 팔렸는지는 이제 주가를 좀 추이를 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요만큼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 그러면 주가는 빠지는 거고, 다 다른 방안을 또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면, 우리도 파이프라인이 늘어난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바로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늘 생각을 하셔야 지금 17만 원, 18만 원대 주식 그 적정 레인지를 좀 버틸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적을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감소를 시켰죠.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매 구조를 보면 원래 여기다 매출하는 구조였고, 여기다 매출을 했을 때 실제로 판매를 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실적을 잡는 이제 그런 구조였고, 셀트리온은 미리 잡는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한 회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도 일부 그 영업이익의 추정치도 감소를 자발적으로 한 그런 모습입니다. 당연히 주가는 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아까 20만 원 수준에서 일단 16만 원, 17만 원까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 녹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거의 최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도 보게 되면은 미국 법인의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1분기에는 매출이 없을 거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2월 29일부터 나와서 미국에서 점차적으로 판매를 할 건데, 24년에는 드라마틱한 매출의 증가라고는 좀 보기 힘들고, 24년, 25년, 26년으로 가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의 더블 이상 늘어나는 상황인 거죠.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합병법인의 실적이 나오는 24년 1분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 1분기가 3월 31일자로 마감되기 때문에 1월부터 45일 이내 한 24년 한 4, 5월쯤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실적 결과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가 집중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가이던스를 봐도 증권사도 실적의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각각 법인이었을 때는 4조 6천억 맞죠? 4조 6천억 수준의 매출이 기대가 됐었는데, 합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 재고 소진, 실제로 까보니까 헬스케어 재고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얼마 정도 빠르게 소진되느냐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익과 연결될 거고, 한투에서는 이게 2분기 말, 3분기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4조 6천억이 돼야 되지만 대신증권은 3조 6천억, 그다음 한투는 3조 2천억, 노무라 증권은 3조 6천억, 3조 4천억 수준으로 증권사별로도 몇 천억씩 이 매출 추이가 매출 그 예상이 바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확신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수급을 올리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도 매수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퍼를 40배 적용했을 때는 27만 원 수준이 맞는 거고 일단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리고 48배는 23년에 코스피 의학바이오의 평균 퍼거든요. 48배, 34만 원 수준, 25만 원 수준, 그리고 노무라는 27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적정 주가는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그런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팩트를 또 보면 이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인플렉트라라는 부분으로 램시마가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18년부터 19년, 20년에 많이 팔렸다가 화이자가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자의 실적 재무제표입니다. 21년에 잘 팔리다가 이제 22년과 23년에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실제로는 이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거죠. 그래서 약간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팩트를 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움직이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잘 팔리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좀 늘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지금보다는 낫잖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의 재무 구조 중에 제일 좋고 우리가 제일 미치는 이유가 결국 영업이익률이 35%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35%라는 것은 1억을 팔면 3,500만 원은 내 순수 이익이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고 잘 성공하고 FDA가 잘 되고 PMA에 잘 되고 PBM에 잘 등재돼서 의사들과 약사들이 잘 처방되는 이제 그런 현실화되는 과정들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도 진짜 만약에 실적이 나왔는데 막 너무 안 좋으면은 이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 24일 주간에는 주총이 있을 거고 이제 4월 1호부터 주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돈을 실제로 줘야 되거든요. 배당금을 줘야 됩니다. 배당금은 한 주당 500원 나올 거고 배당은 4월 22일 주간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크다라는 부분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런 사업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상장되는 부분, 시장에 뭐 이슈이긴 하지만 뭐 크게 엄청나게 이슈는 아니고 2억 1,700만 주였던 주식이 결국에는 이 스톡옵션 임직원들한테, 특히 요새 임원들한테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임원들한테 돈 대신에 이제 바로 돈을 주면은 받고 나가버리니까 3년에서 10년 동안은 매도하지 마라. 대신에 이 싼 가격으로 줄 테니까 행사할 때 현재 가격이 17만 원 수준이니까 요 차익을 네가 먹는데 행사하면은 주식이 늘어나게 되고 너는 3만 원에 살 수 있게 되고 3만 원치 현금은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주당 순이익은 희석되는데 비율이 거의 0.03%다 보니까 매우 작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총에서 이제 이런 것들 한다라는 거죠.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하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슈 공시된 내용이라 가지고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서도 된다라는 부분.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멘탈 싸움이고 시간 싸움입니다. 애플의 그 XR 나와도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는 거를 참고하면서, 그리고 셀트리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사고 신고 없고 파이프라인 늘어나고 실제로 매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제가 보기에 길어봐야 1년, 2년 아닙니다. 잘 참고하시고 17만 원 이하에는 잘 주워 담는다라는 목표로 잘 모아가셔서 제가 그 길잡이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가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